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회사채 시장의 위기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제 채널에 미국 회사채 시장의 위기 가능성을 질문하신 분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제가 몇 차례 다뤘던 이슈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에서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트리플 B 등급, 그리고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더블 B 등급 회사채의 가상금리입니다. 가상금리가 뭐냐 하면 비슷한 만기를 가지고 있는 안전한 채권, 국채죠. 그래서 국채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가 가상금리, 스프레드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런 가상금리의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시기마다 몇 번의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언제냐?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같은 경우는 1500bp, 그러니까 동일 만기의 국고금리 대비해서 금리를 15% 줘야 채권 발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곤 하더라라는 거죠. 지금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한 500bp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이보다 더 높은 가상금리를 기록한 적도 많았고 또 안 그런 적도 많죠.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서 아무튼 가상금리가 급등했다는 건 좋은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가상금리들이 급등하는 시기들마다 다 위기 또는 금융시장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굉장히 범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에 있었던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국제유가 폭락 사태, 그때 1배럴의 국제유가가 $20 갔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벌어질 때마다 가상금리가 상승하고 회사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게 될 때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은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GDP 대비해서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잔고가 파란 선, 오른쪽 축이죠. 파란 선 오른쪽 축이고요. 빨간 선은 뭐냐면 트리플 A 등급. 굉장히 시정도가 좋은 기업들입니다. 트리플 A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 별로 오른 게 없네요, 여기는. 그래서 최근에 정크본드, 그러니까 투자 부적격 등급의 채권 금리들만 급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회사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다시 말해서 채권 시장에 나가서 부족한 자금들을 조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랬냐?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금리가 되게 싸니까.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상당수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또 M&A 됐어요. 그 과정에서 또 공적 자금 투입받은 은행도 많았죠. 이러다 보니 은행들이 고객들한테 대출해주는 걸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출 회수했죠. 회수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가봐야 대출도 안 되는 거, 채권 시장에 나가서 직접 발행하자라고 하면서 미국 전체 GDP에 비해서 한 16%까지 미국 회사채 발행 잔고가 늘었다. 물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기지, 부동산 담보 채권의 그 비율이 100% 넘었다고 생각하면 기업들의 부채가 늘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를 갖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자율이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파란 선은 뭐냐 하면 GDP 대비 미국 기업 이익, 굉장한 지금 역사상 최고의 이익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빨간 선이 뭐냐 하면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기업 이익 대비 이자 비용입니다. 예, 굉장히 재밌죠. 이자 비용이 급등할 때, 빨간 선이 급격히 상승할 때마다 기업 이익이 나빠집니다. 특히 더 재밌는 것은요, 기업들의 이런 이자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가 대체로 불황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이유를 좀 알죠.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져서 불황이 오는 측면이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이자 비용이 급등했다라는 건 결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때 돈을 빌리지 못해서, 은행에서 제때 돈을 빌리지 못해서 비싼 값에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망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최근 급등했던 미국의 회사채 가상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한다면 경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기업 이익이 나빠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자금 조달들을 어려워진 기업들의 어려움들, 공포,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파산 리스크까지 부각될 수도 있어서 단지 실적 악화뿐만 아닌 파산의 위험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정도는 생각해 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자 부담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고요? 다음 그림 보시죠. 다음 그림은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인데 이게 왜 보여드리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돈을 못 빌릴 때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정책은 금리 인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자율을 낮춰줌으로써 돈을 빌릴 수 있게, 쉽게 빌릴 수 있게 해주고요. 또 두 번째, 근데 지금 미국 정책 금리가 벌써 인하돼서 1.25%니까 여기서 금리 더 인하해봐야 효과가 있겠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부가 나서야 돼요. 그래서 GDP 대비 정부의 재정 적자를 크게 키우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제일 걱정이죠. 금리는 금방 인하해 줄 것 같은데 정부가 정말 제때 재정 정책을 쓸 것인지. 그림을 살펴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불황이죠. 음영입니다. 음영을 앞두고 항상 재정 적자가 좀 늘어나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해야 이게 올바른 정책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경기가 나쁠 때, 불황이 다가올 때 금리 내리고 재정을 써야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이상하죠.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부 국가 부채가 줄어요. 결국 엉망의 경제정책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때 경제정책을 쓴 걸 살펴보면 1980년, 1990년, 그리고 2008년 정도? 이때 세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불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일이 잘 관측 안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최근 들어서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또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공포가 부각되며 회사채 가상금리가 높아졌다. 근데 회사채 발행량을 봤더니 GDP 16%밖에 안 되더라. 옛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기지 부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 부동산 담보대출이 GDP의 100% 넘었던 걸 생각하면 사실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그렇게 많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지고 있는 이런 국가 부채들과 좀 다른 문제가 기업들은 이거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부담들 속에서 실적이 악화될 수 있죠. 그래서 가상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금리 부담들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건 물론 더 나가서 파산의 리스크까지 부각될 수 있으니 제때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